전문가에게 먼저 이 미사일의 재원이라든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듣고 다시 신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미사일 탄착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그러니까 NLL을 이제 처음으로 넣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산에서 봤을 때. 이런 한 150km 정도 날아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작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로 이제 추정이 되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 이사장님은 이것이 이제 멀리 쐈는데 잘못 떨어졌다, 낙탄됐다라는 가능성보다는 그곳을 일부러 탄착 지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 의도적인 도발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표적섬이라고 하는 이제 알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네. 그 섬의 상공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모습을 많이 공개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의도적인 발사로 보여집니다. 네.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요.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중요한 건 이제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과거에도 북한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했을 때 갑자기 밤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 수뇌부를 모아서 미 본토 타격 계획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F-35라 이런 전투기들이 공개되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신경질의 반응을 보인 거는 이 스텔스 전투기를 북한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신종우 박사님, 물론 이제 아직 100% 이렇게 말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우리 쪽으로 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추정인데요. 그렇다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안 속초에서 5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그리고 NLL 남쪽으로 탄착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라는 이것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와 좀 많이 다릅니다. 도발의 강도가 예년보다는 훨씬 더 좀 강도가 세지요. 특히 주목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국제 좀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안 좋은데 북한의 어떤 도발은 이제 관심을 끌려는 측면이 좀 커요. 그래야지 나중에 협상장에 나갔을 때 자기들이 위한 방향으로 좀 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도발의 강도를 좀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도발 보면은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분단위로 처음으로 NLL을 넘어서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아마 이런 도발의 강도를 더 세게 해야지 자기들이 추후에 어떤 협상력을 좀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발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이제 우리 NLL 넘겨서 처음으로 이제 발사를 하는 이상 이와 유사한 도발을 또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한 것은 어떤 것이 예컨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NLL 넘겨서 이제 발사를 했지만 지금 일본도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발사는 두 가지로 했다고 생각이 돼요. 일본과 우리를 동시에 좀 겨냥한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탄도미사일의 어떤 이제 NLL 오늘은 속초에서 50km 떨어졌지만 20여 킬로 공이라는 게 2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이제 우리 영해 쪽으로 가까이 붙이면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 특히 보면 북한의 도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측에서 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서측에서 또 하나의 다른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탄착 지점을 우리 영해 쪽으로 더 붙이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지 발표는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 비례성 있는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물론 지금 이게 국지도발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해야 될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계속 넉넉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에 따라서 군에서도 그에 맞는 비례성 있는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례성이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견해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쪽으로 NLL 이남으로 떨어진 것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셨나요? 예,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 해가지고요. 뭐 네. 열병식에도 공개가 됐었고, 지금 북한이 올해 4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발사한 장면을 공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사관에 뭐 오늘 또 발사된 걸 봤을 때는 이제 3발이 정도 발사됐으니까, 네. 뭐 2가지로 좀 더 추정하면은 초대형 방사포 또는 뭐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탄도미사일의 성격에 더 가까운 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체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 초대형 방사포하고요. 예. 신형 전술 유도 무기하고 탄도 미사일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물론 방사포긴 한데 유도 기능이 들어있어서 저희 탄도미사일과 가까운 이제 방사포 평가하고 있고, 지금까지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신형 전술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북한판 이제 이스칸다르인 K-23은 좀 더 소형화해서 네, 네. K-23 같은 경우는 발사대에 2발밖에 적재 못하지만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좀 소형화하다 보니까 네. 4발 정도 이제 탑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게다가 북한이 이런 신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올해 4월에 발사함을 공개하면서 게다가 전술력 탑재 운영해서 위협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마 북한이 좀 충격 효과를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의도라면 뭐 신형 무기 체계를 또 발사한 게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예. 이번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재원 분석이 이제 추후에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도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정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